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결혼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람마다 결혼을 진행하는 방식은 좀 많이 다르겠지만 정석 루트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먼저 결혼을 해봤으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준비 어떻게 하는가? 빠밤. 민지 채널.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해야 된다. 결혼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사에서 연인을 만나셨으면은 결혼은 너무나도 당연한 전제가 되겠지만 모든 커플들이 결정사에서 만나는 건 아니라고요. 상대방의 결혼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시냐? 일단 평소에 결혼 얘기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두 번씩 꺼내보는 게 좋고요. 가장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거죠. 우리 친구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니? 나는 너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거기서 만약에 상대방이 나 너랑 결혼할 생각 완전히 있다 라고 한다면은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요거는 희망편이고 돌아올 수 있는 다른 답변으로는 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혼 생각이 없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지금 당장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시기에 관련된 문제죠. 개인적인 상황으로 결혼을 늦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친구가 거짓말을 친 게 아니라면 나랑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조금 늦게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니까 이 경우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기만 잘 조율이 되면. 그런데 결혼하기 싫어의 두 번째 의미, 이게 제일 큰일인데 결혼 생각 너랑은 없어 일 수도 있어요. 나는 결혼을 할 생각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너랑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우리 친구가 관계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 좀 그렇잖아요. 결혼을 나랑만 하기가 싫다는 게 조금 그렇잖아. 기분이 같잖아. 결혼 생각 없어의 세 번째 의미로 난 그냥 연애만 하고 살 거야. 나는 그냥 평생 결혼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둘 중 하나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자기도 그냥 이 사람이 좋으면 연애를 계속 한다거나, 결혼을 안 하고 싶었던 사람이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거나, 둘 중 하나는 생각이 바뀌어야 관계가 이어질 거 아니야. 합치가 안 되면 당연히 헤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배우자와 애인을 따로따로 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선 아직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다. 민지 채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의사를 확인하셨습니까? 서로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 경제적 상황 오픈. 빠밤. 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돈이 듭니다. 돈이 들어요. 같이 살 곳도 정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공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오픈이 안 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이 진짜 싹 재버려가지고 야 너는 다 필요 없어 몸만 와? 이렇게 되면은 뭐 경제 상황 오픈할 필요 없겠지만 세상에 재벌이 몇 명이 없어. 평범한 사람 둘이 만나서 하는 결혼은 경제적 상황을 까야죠. 필수 항목 4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자기가 지금까지 모은 돈,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께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님 노후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 부채가 있는지 없는지, 부채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부채인지, 네가 노름을 하다가 부채가 생긴 건지 아니면 그냥 학자금 대출 정도인지, 요 정도, 요 4개를 오픈을 하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비상금이나 뭐 이런 거는 오픈하면 신뢰감 형성에 좋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필수적인 항목은 아니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시는 분들은 연애를 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거니 어떤 상황이겠거니 라고 하는 게 파악이 돼가지고 경제적 조건까지 오픈을 했을 때 그렇게 타격을 입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건을 딱 까면서 모르던 상황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가 정말 나한테는 안 맞는 사람인 것 같다 라고 하면은 결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빠그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이. 나는 진짜 경제적 상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가 안 받쳐주면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결혼정보사를 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시간 낭비도 덜하고. 민지 채널. 두 번째에서 서로 예의가 잘 돼가지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결혼 진행하자 땅땅땅 라고 하면은 상견례를 하겠죠. 서로 되게 기본적인 예의만 갖추기만 하면은 별 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거기에서 너무 막 우리 딸이 최고고 니네 아들은 별로야 막 이런 식으로 가면은 문제가 생기겠지만 서로 이렇게 그냥 좋게 가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는 바로 집 구하는 거.
같이 살 거 구하는 거. 결혼식은 하루잖아요. 스튜디오 촬영도 하루야. 근데 집은 내가 계속 살아야 돼. 그리고 가장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집만 구하면 거의 뭐 결혼의 90% 정도는 끝났다.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분명 잘 아시겠지만 자가의 형태가 있고 전세의 형태가 있고 월세의 형태가 있어요. 자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집을 사는 거죠. 집을 사면 좋긴 하겠지만 경력이 오래되신 전문직이거나 부모님께 지원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는 집안이 아니면은 신혼부부가 자가로 시작하는 일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이 되는 게 전세. 전세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두고 보증금을 납부를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내가 빌려서 사는 거죠. 근데 이 전세금은 나중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돌려받는 형식이죠. 만약에 내가 전세 보증금을 1억을 냈다. 그러면은 2년 살고 나오면서 1억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런데 엄연하게 내 집이 아니라 2년 뒤에 빼줘야 되는 집이고 집주인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서럽긴 하다.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야 되니까. 그런데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자녀 계획을 세워가지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전세가 가장 적합한 형태이지만 또 요즘 매물이 정말 없다. 전세 매물이 없다. 그래서 자 다음으로 어떻게 넘어가게 되냐면 이제 월세. 다달이 돈을 넣는 거죠. 다달이. 목돈이 없으신 분들은 월세가 가장 좋긴 한데 이게 다달이 돈을 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매물 형태는 아닙니다. 원하는 주거 지역이나 형태가 명확하게 있는데 매매를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고 전세를 하기에는 매물이 없으신 분들이 월세를 많이 삽니다. 각자 형편에 맞춰서 잘 조율을 해서 집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지 채널. 그 다음에는 결혼식 하실 분들은 식장 예약하고 스드메 예약하고 결혼식 하시면 됩니다. 말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되게 좀 힘들어 보이는데 결혼이라고 하는 게 두 사람의 일이다 보니까 두 사람만 합의를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번 말하는 게 있잖아. 대화가 안 되는 애랑은 사귀지도 말고 결혼하지도 마. 이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서로 합의를 봐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대화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이랑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친구들.